보게 됐었고,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을 할 때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냐. 다른 학문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 인간의 경제 행위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조건들은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조건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조건들은 우리가 변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 첫 번째가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림없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점들을 다 이어놓으면 그것이 생산 가능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상충관계나 효율성이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생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생산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킨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의 섹터로 이제 좀 좁혀가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국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국가, 이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은 그러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생산하는 걸로 그리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려고 하면 생각 자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물론 하려면 하죠. 물론 하려면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요. 한 국가가 있는데 상품을 딱 2개의 상품만 생산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만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2개의 상품을 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만약에 예를 들면 반도체하고 핸드폰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국가에서는 딱 2개의 상품만 있어요. 반도체와 핸드폰. 이것을 생산하는데 이 국가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모두 다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반도체만 생산한다면 과연 몇 개를 생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계산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러한 점까지 갈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만 생산하고 핸드폰은 제로인 경우죠. 만약에 핸드폰만 생산하고 반도체는 전혀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러한 점을 갖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 국가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전부 다 반도체와 핸드폰 요 2개를 다 생산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만들 수 있겠느냐. 일정한 점은 하나를 거볼 수는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으면 이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게 되면 저게 뭐야? 저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국가가 말이죠. 이 국가가 과연 어디에서 생산하느냐, 여기에서 생산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점에서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생산할 것이냐, 어디에서 생산할래? 어디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만약에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산할 수 있는 점을 옮겨 다닌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옮겨가는 걸까요? 그죠? 어떻게 해서 옮겨가는 걸까요? 왜 옮겨가는 걸까요? 옮겨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국가가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은 일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빈둥대고 있고요. 이러고 있다고 쳐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생산을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산 못하고 얘네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점보다 훨씬 낮은 그러한 생산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우리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최대한 생산해서 여기까지 생산했다고 쳐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그냥 끝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냥 계속 있으려고 생각하겠느냐 라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찾아보고는 싶어요. 근데 현재 이 순간에는 이 점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생산 불가능한 그러한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은 비효율적인 점이 되는 거고,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점에서는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생산점들을 다 이어놓은 그러한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이 효율적인 생산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를 어떻게 골라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선택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충관계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줘야 되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을 줄이고 만약에 핸드폰을 더 생산하게 된다. 핸드폰 생산을 줄이고 반도체를 더 생산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국가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생산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는. 하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여건에 지금 직면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떠한 상황이냐. 기술 진보. 기술이 발전한 상황이죠. 똑같은 자원의 양을 투입을 해도 생산량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것들 보게 되는 게 우리가 기술 진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자원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 갖고 있는 부존 자원의 양이 늘어나요. 또는 인구가 늘어나요.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생산 인구, 노동력. 자원 노동의 양이 증가할 때 우리가 지금 이 그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산량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우리 한국을 따져서 보게 되면 한국의 자원량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노동량은 얼마나 되고 갖고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늘 그 생산점을 찾아가고 있는가? 라고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국 경제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는 한국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선 볼 수가 있게 되죠.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형태지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반도체 핸드폰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반도체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상품들을 한번 대체해서 한번 넣어봐도 괜찮죠. 우리가 지금 곡물 작업률이 한 20 몇 %, 30%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있고 지금 조선,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철강이 수입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국산, 값싼 그 원자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건설사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건설사가 굉장히 지금 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몇 년째냐면 2006년 이후부터 한 거의 8년 넘게 불황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나마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 한 25개에서 50개 정도의 건설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 죽고 살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건설업체들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의 원가를 줄이느냐, 건설비를 낮추느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겠죠. 한국의 철강은 기준대로 다 만들어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뭐 품질이 좋다라고 가정을 해. 아니면 노동력이 비싸서 더 그 철강의 가격이 높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건물 짓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철강이 어떤 건가요? H빔이라고 그러죠. H자로 생긴 철강 이거죠. H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가격이 한국 거보다 중국 게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사들이 이걸 사오지 않겠냐. 우리는 철강을 지금 수출하는데 또 반면에 수입도 하고 있는 경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H강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건물을 산다면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어진 그러한 그 건물이라고 한다면 좀 기피할 것 같아요. 특히 작은 연립주택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은 더 소형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대형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도 많이 들어가겠지. 근데 조금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하여간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철강을 얼마나 만들고 곡물을 얼마나 만드는 게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산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생산점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니?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산이 되어진 거냐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이렇게 생산되게 되면 과연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러한 생산점을 바꿔가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바꿔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은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년만 지나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허구한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카카오톡 하고 있을 얘기도 아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20년 후면은 사회의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서 한국을 운영해 나가려고 할 텐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점으로 선택을 하겠고 그러한 점을 왜 선택했느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옮겨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옮기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논리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설득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러한 그 모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경제학에서의 분석 방법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 이것 이상으로도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 파트를 쭉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생산 가능 곡선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100%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노동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노동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왜? 애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노동력이 점점 주는 거죠. 출산율이 낮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앞으로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생산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금 그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 항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줄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죠. 반경 40km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한 도 하나 정도, 한 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생산 금지죠.
이렇게 되죠. 곡물이건 뭐건 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냐, 이런 걱정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전쟁이 난다, 또는 천재지변을 겪었다, 또는 노동력이 줄어들었다, 자원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거 있는 사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오늘. 오늘도 좀 일찍 나오긴 했는데, 내가 집이 일산인데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국의 이 도로 사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비효율적인 그러한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조금 일찍 와서, 여러 가지 세팅도 좀 준비를 하고, 지금 여기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교통난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과연 그건 우리가 어떻게 고쳐가야 될까요? 앞으로는 버스 타고 다니면 날까요? 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그려놓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 들었던 게 다 한꺼번에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상품 X와 Y로 되어져 있죠. 2대 1이에요. 비율은. 2대 1이에요. X 상품과 Y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X 대신에 Y를 생산한다 그러면 Y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X를 얼마만큼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2개를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 X를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Y를 얼마만큼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2분의 1을 포기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한 거냐? X의 생산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Y 상품 몇 단위? 2분의 1이죠. 종이책에는 지금 거기에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오타를 고쳐야 되죠. 자, 이렇게 기회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뭐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되죠. Y 상품을 생산할 때 과연 X 상품을 몇 단위 포기하게 되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한 단위를. X를 한 단위 생산할 때 추가로 Y는 얼마만큼 포기해야 될까요? Y를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 X는 얼마만큼 포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2대1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려놨다고 쳐보자는 거죠. 여기가 뭐 한 100, 여기가 뭐 200 이런 상황에서 이 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 A점에서부터 만약에 B점으로 옮겨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가져간 겁니까? Y를 포기하고 X를 가져간 거죠. 그죠? X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Y를 얼마만큼 포기했습니까? 이것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X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역으로 하게 되면 Y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간단한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생산이 불가능한 그러한 점, 비효율적인 생산 또는 효율적인 생산, 기회비용,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표로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죠. 표로 표현을 하는데 이 표로 표현하는 것도 종류가 한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저 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냐면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요소 투입량이 얼마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밑에는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해서 몇 개의 생산량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저 위에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국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러한 국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반도체 또는 핸드폰을 한 단위씩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한 단위 생산한다. 반도체 한 단위 생산할 때 얘네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요소는 생산 요소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노동력 또는 두 개의 자원 뭐 이런 게 이렇게 지금 그 표현해 놓고 있는 그러한 표죠. 밑에는 그거와 조금 다르게 지금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할 때 반도체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 한 명이 반도체를 몇 개 생산합니까? 핸드폰은 몇 개를 생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국가가 더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걸 뭐 물어보냐는 거죠. B죠, 당연히. 그죠? 지금 B 국가가 지금 A라는 국가보다 훨씬 잘 생산하고 있어요. 두 개의 지금 생산 요소만 있으면 그 반도체 한 개를 만들 수가 있고 생산 요소 하나로 핸드폰을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죠. 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B라는 국가가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절대 우위에 있다. 아담 스미스는 여기까지 얘기했었어요. 아담 스미스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절대 우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좀 바꿔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생산량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 생산량으로 표현을 하면서 지금 4분의 1 단위, 8분의 1 단위, 2분의 1 한 단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핸드폰을 만약에 B라는 국가가 핸드폰을 한 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반도체는 얼마나 포기하는 거냐? 2분의 1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한 개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의 반도체예요. 그렇죠. 얘는 이거 하나 생산하면서 포기하는 게 반도체 반개가 되는 거죠. A라는 국가를 한번 따져서 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어졌지만 만약에 반도체를 한 단위를 지금 생산할 때 포기하게 되는 핸드폰은 과연 몇 개인가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반면에 A라는 국가가 핸드폰을 한 단위를 생산할 때 포기하게 되는 반도체는 2개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핸드폰만 가지고 누가 더 기회비용이 낮습니까? B. 그죠? 얘네들이 기회비용이 더 낮아요. B 국가가.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쪽이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A 국가가. 그래서 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가 둘 다 더 나아진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소비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리카르도의 얘기죠. 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도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도 요소 투입량으로 만들어도 이것을 생산량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 요것을 기준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회비용을 찾을 때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찾습니까? 한 개의 생산량 이렇게 해야죠. 추가로 한 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하게 된 다른 것의 생산량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좋죠.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네. 둘 다 더 나아진다고 하셨는데 네. 뭐가 나아진다고? 뭐가 나아지냐고요?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더 나아지냐 그것을 생각하려면요.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를 이렇게 그려봐요. 그죠? 이렇게 그려보는데 여기에는 지금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총 자원 부존량이 없죠. 총 자원 부존량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총 자원 부존량을 가지고 지금 A라는 국가가 반도체만 생산하고 B라는 국가가 핸드폰만 생산할 때 그때 생산하는 그러한 양을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둘이서 나눠 갖는 걸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반도체와 핸드폰을 생산하는 그 총량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럴 바에는 A 국가의 지금 현재 그 고정시켜놓은 조건이 A 국가와 B 국가는 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노동력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A 국가에 있는 노동 단위를 B 국가에다 노동 단위를 주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없죠. 네. 이렇게 나가야죠. 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A라는 국가가, 지금 반도체 한 단위 생산에 기회비용이 2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것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기하는 지금 핸드폰이죠. B국가는 핸드폰 한 단위 생산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2분의 1의 반도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A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B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생산해서 얘네들이 교역을 할 수가 있어요. 교역을 할 수가 있죠. 얘네들은 반도체 한 단위를 더 생산해. 자, 얘네들이 이거 딱 한 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노동력이 있는 것만큼 생산할 거 아닙니까? 생산해서 B라는 국가한테 반도체 한 단위를 주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핸드폰을 몇 개 이상만 받으면 괜찮습니까? 이득이에요. 2분의 1 이상만 받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B국가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한 단위를 받으면 핸드폰을 몇 개까지 줄 수 있는 겁니까? 2개까지 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는 얘네들이 교육 조건을 맞출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핸드폰을 받아오는 거고, 얘네들도 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받아오는 거죠. 얼마의 교역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 둘 다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서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이것보다 더 자기네들이 반도체와 핸드폰을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보다는 한 상품에 특화를 해서 생산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질문 있는 사람? 네. 생산 가능성이 아까는 볼록하게 그리셨는데 여기서는 왜 직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선 X 상품과 Y라는 상품의 상충 관계가 늘 일정한 비율로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X라는 상품, Y라는 상품,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면 항상 이 상충 관계가 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를 해요. 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경제학 인문하고 그리고 안경제학 인문하고 두 개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자원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투입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A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여기는 CDF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배분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겠죠. 그죠? 배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도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죠?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줄여갈 때 여기에서 경제학 인문의 성적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죠? CDF, A, B 뭐 이렇게만 따져서 보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상상은 가죠. 어떠한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다 A 또는 B 플러스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점을 찾으려고 두 과목에 대해서 생산을 위해서 노동력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죠.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그 학습법을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학년 때는 한 이쯤에 있다가 2학년 때는 한 이쯤으로 오다가 3학년 때가 제일 낮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안 그래요? 3학년쯤 되게 되면 웬만하면 지금 둘 다 이 정도 수준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기회비용의 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회비용의 체증,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기회비용의 체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계비용의 증가라고 얘기를 해서 기회비용의 체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비용의 체증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지금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생산 쪽으로 들어가서 한계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때 봐도 괜찮죠. 그때 봐도 괜찮아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실제 시장 경제에서는 저게 막 되게 웨이브 꾸불렁까지는 아니고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그 생산량이 뭐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또 사람들의 그런 걸 작용해서 또 오히려 그게 또 더 낮춰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해서 실제에서는 되게 복잡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분석 불가능한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러한 점으로 옮겨간다라고 하게 되면 A와 B를 동시에 둘 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 포인트 하나 설정할 때는 전체적인 스케일을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 점을 찍는 거니까 뭐 다른 비효율적인 점들은 감안할 때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적용하는 실제 상황을 적용을 해서 A라는 상품을 여기까지 생산하는 것하고 지금 B라는 상품을 여기까지 생산을 하는 것하고 볼 때 여기에서보다 오히려 B라는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A라는 상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자본과 노동 이러한 것들이 지금 투입량이 늘어날 때 이것에 의해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과 노동을 과연 A에다가 투입을 많이 할 때, 그죠? A에다가 투입을 많이 할 때 또는 B에다 투입을 많이 할 때 여기에서 A에다가 더 투입을 많이 해야지만 이 A에 대한 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B의 생산을 늘리려면 B에 대한 그 생산 요소를 더 투입을 해야지만 B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A를 생산하느냐, B를 생산하느냐라고 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노동량이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 100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예요. 그죠? 자본은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넣게 되면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이쪽으로 많이 넣으면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둘 다 늘어나는 경우는 둘 다 늘어나야지 되는데 둘 다 투입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기술이 진보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 생산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참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은 그죠? 통과죠. 통과. 또 다른 질문인 사람. 네. 이 표에서 네. A 국가, B 국가가 자기가 비교 위에 있는 걸 특화해서 교역을 한다고 하면은 네. 각 국가 내에서 볼 때 생산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게 경제 성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을 해서 소비점이 늘어난 거죠. 그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지금 저 학생의 질문은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교육을 해서 소비점이 늘어난 이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만 얘기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GDP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수출의 증가는요, 그 국가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동일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을 해서 이것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소비점이 늘어난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죠? 이 국가의 생산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죠.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점에서 소비를 하더라는 거죠.
교육을 하게 되면. 그죠? 근데 과연 이 점을, 이 학생의 질문은 이것을 이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소비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죠? 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는 사람? 다 있는데 얘기 안 하는군요. 그죠? 생산 가능 곡선 참 간단한 모형인데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죠.